들어보면 결국에는 어디라도 장소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람이 만나는 곳이 이제 그 룸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만나기만 한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리적인 조건이 뭐냐라고 아울러 생각하는 거니까. 만나기만 하면 능사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폭이 얼마가 되는지, 밖에는 뭐가 보이는지, 따뜻한지, 매끄러운지, 뭐 따지고 보면 별거 다 이제 관여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만드는 거는 방이 그렇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을 만들려면 조명이 어떻게 되고, 바닥에 뭐가 깔려야 되고, 뭐가 있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수렴하도록 만들려면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작가가 했던 알발토가 한 마이레아 주택이 그렇던 모로코에 어딜 가서 봤더니 어떤 부분이 그거에 준하다든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그 방이 뭐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자주 찾아가고 해고 때가 묻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까지가 방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처음에 설명이 안 가니까 자꾸만 사람에 관한 얘기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느라 해서 거기에 이해가 집중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더 되려면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들, 높이, 벽, 재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예들이 지금쯤에 이게 성큼성큼 나와야 돼. 이런 대화가 이게 앞으로 1년 있다 또 할까? 이럴 때 그런 게 툭툭 나와줘야지 이게 대화가 풍부해지고 사진도 보여주고 가구도 쉽고 이게 소위 말 지적인 작업이라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길에서도 사실 오늘 얘기만 봐서는 어디에서라도 사람이 만나면 지나가면서 만나고 뭔가 활동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다 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다 룸이 아니라 룸의 속성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룸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차에 이제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물리적인 여러 조건들이 이제 그런 질문 할 줄 알고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참 좋은 선생이라니까. 아니 그건 이제 뭐가 좋다고 말하지는 못했는데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냥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소세원이 있다. 소세원이 어디가 만약에 칸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소세원의 방해를 보고 방해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같이 논의하면서 얘기할 기회였다면 그것이 어딜까? 아니면 한옥이 있고 여러지만 한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식 주택으로 졌는데 어느 주택에 어느 방이 어디가 가장 그래도 근접하고 좋겠다. 그런 게 뭐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살아가면서 했던 구체적인 사례랄까 경험했던 바가 머릿속에 이게 나와주는 게 그 공부인 것 같아. 이제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기가 경험한 거에 준해서 금방 나오지도 않고 한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건축주가 그것도 허락도 해줘야 되고 또 시공자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떤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내가 생각할 때 방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 내가 이제 본 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근사한 것, 가까이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그냥 가르친다랄까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 것도 아닌 남의 것 비교해가지고 이런 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말하는 예는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듣는 쪽에서 보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뭘까? 찾아야 돼. 식탁을 딱 보면 어느 식탁 하나가 뭐에 이게 해당되는 거냐. 이게 룸이라고 할 때 그때 적합한 이게 식탁인가. 그냥 보기 좋다, 매끄럽다 이게 아니라 사람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이럴 적에 정말 이게 자기 몸에 딱 맞는 식탁으로서 이게 이 식탁이 맞는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가운데 이게 왜 쪼개져 있냐? 그 조립식 같아. 왜 쪼개져 있는 거야? 조금 쪼갰는데 더 쪼갰어야 되는데. 아니 괜히 그냥 시비 터보는 건데 그런 류의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식탁만 그러겠어요. 여기는 뭐 디딤돌이라든지 뭐 베라베르가 다 그거에 속하는 건데 가치관은 똑같을 것 같아. 그걸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다음 달에 하실래? 발표하실래? 이렇게 막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만약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기 이 방이 인상적이다라는 게 저는 그 도산서당의 그 도산서원이 아니고 도산서당 그 아래에 있는 4칸짜리 보면은 거기 마루가 있고 그 안에 방이 있는데 방과 부엌 사이에 한지로 다 붙인 그 책장이 있거든요. 옷걸이도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바깥쪽 한지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저는 거기가 이제 도산서당이고 거기 이제 뭐 세계 선생님도 계셨겠지만 누군가와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여름 같은 때는 그 바깥에 있는 장면도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도요. 빛이 되게 하얀색 빛이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또 한지 쫙 이렇게 들이오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거꾸로 이제 어떤 걸까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지레짐작으로 그냥 한 건데 그걸 하려면 정말 식탁 중에 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식탁 그거에 해당되는 그거는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텐데 결국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두고 여러 요소에 대해서 떼가지고 한꺼번에 뭘 하려지 말고 요소별로 나눠서 한 칸짜리 방은 어떤 게 제일 뭔가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주택만 두고 볼 때 좋겠다든지 근데 주택이 하나 좀 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미팅 하우스나 미팅 룸이 있잖아요. 미팅 룸은 뭐 만난다 그래서 이게 한 종류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만날 때 한 5명, 10명이 모일 수 있는 방의 구성이 이러면 가장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계속 갈고 닦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글도 써보고 사진도 찍고 그림 그거는 자기 공부인 것 같아. 그런 게 되게 사실은 주관이 있지만 건데. 아까도 했지만 주관이 혼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게 주관이 아니고 지금 뭔가 아까 뗄랑뗄랑 하는 것이 뭐 미에 맞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기 때문에 주관이라도 완전히 지멋대로 하는 주관이 아니다. 판단은 내가 하지만. 그리고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그 다르다고 난 싱귤러리티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혼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그러니까 그 번역하면 단독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나 같은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보다 더 생각을 뛰어나게 하고 뭐 어떻게 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지. 다르다고 하는 게 고집 피는 게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한다는 얘기는 방에 대해서 그 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싱귤러리티가 뭐냐라고 찾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다 뭐 유치원이다 할 때 그 유치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싱귤러리티로 생각해가지고 그건 뭐 어떤 애가 들어올지 모르지. 그렇지만 기어다니는 애는 뭘 원하는지
이렇게 뛰어다니는 뭐 1살짜리는 뭘 원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가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 오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비켜서 생각하는데 근데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 집에는 이 방에는 10명이 들어와요. 그럼 10명 곱하기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지? 어떤 녀석은 이렇게 들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들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들고 할지라도 그걸 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디자인이 전혀 어려워지는 건데 그게 생각하지 못, 그건 뭐 누가 누구지 모르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싱귤러리티 같아. 나는 싱귤러리티가 난 정말 좋은 말이야. 그 말, 이 칸 문장에서 봤을 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그 자주 쓰는 말이거든. 싱귤러리티. 혼자 있다는 게 아니야. 혼자라고 하는 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그렇게 생각해줘요. 여기 있는 나무도 생각해요. 나무도 하나 쫙 해가지고 베니야처럼 해가지고 위에다가 뭐야 이 코팅 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다. 그거는 나무의 싱귤레이티가 아니지. 값싸서 해야 되지만 나무 한 개의 싱귤레이티 하면 그 결을 어떻게 만드냐. 그건 이제 비싸겠지 이제. 죄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생각해 최소한 그게 그 나무 결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싱귤레이티는 뭐냐. 그럼 삶을 보는 눈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급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름이 멋있어서 제주도에 무슨 도민 공감 무슨 강좌를 하래. 그런데 이름이 붙였는데 석학 강좌래.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갔을 적에 넥타이 메고 갔어요. 넥타이. 넥타이 잘 안 매는데 넥타이 딱 매는데 넥타이 매길 잘한 것 같아. 석학 강좌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조건이 있어. 제주도의 고유한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걸 말하는데 이거 알 수가 있나. 내가 제주도에 오래 살았나.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더 많이 알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주도에 있는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주도의 건축이 중요한 거지. 근데 최근에 제주도에 지어지는 여러 집들 보니까 이 과거 10년, 20년 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퀄리티가 좋은 건축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제주도가 꼭 아니라도 돼. 그 집은 어디다 갖다 놔도 우수한 건물이야.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우수한 건물이지.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제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람이지 뭐 바람. 제주도는 삼다도라 그랬으니까 누가 뭐래도. 제주도에 바람이 몇 개 부는가 봤더니 제주도 바람 이름이 40가지래.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바람의 건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담희 준 선생이 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건축물이 아니야. 그거는 설치물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통하는데 그게 하나가 있다는 것만 해도 난 좋았어. 근데 건축물은 아니야. 그 많은 건축물들이 왜 그걸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 왜 잠깐 제주도 하면은 왜 섭지코지 얘기는 왜 자꾸만 하냐. 섭지코지 안도다다가 건물 지은 건 그건 난 제주도 파괴한 거라 생각해. 앞에 일출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출봉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스케일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들어가가지고 건물의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 보도록 만들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한다고 이렇게 착용을 하듯이 옆에 무슨 지니우스 로사인가 하는 거 뭐 있죠. 그 제주도 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래서 가운데 줄 딱 해가지고 그 일출봉이 딱 보이게 만들. 그러면 월출봉이 요만해지지. 그건 뭐냐 일본 사람들이 하는 착용 수법이거든요. 그거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보고 제주도의 명작이라 그러더라. 전부 다 와가지고 오면 그거 보러 가더라. 섭지코지에서 이렇게 쭉 벌어져 있는 건물 있잖아요. 네. 저 바닷가에서 보세요. 굉장히 흉한 건물이에요. 그걸 집어넣고 가지고 오히려 제주도 사람이 반대할 텐데 명작이라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뭐하냐 전부 다 유리로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돌리고 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제주도에서 바라는 게 뭐야? 바람이지. 그러면 바람이 어려워지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어.
제주도 아파트 짓는데 바람에 대한 거는 하나도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 제주도 저 건축 정책 내가 얼핏 봐 잘 모르겠는데 거기 표를 보면요 정책 그 있잖아요 뭐 저 강조해야 될 거 바람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 10년 동안 건축가한테 자간 뭐 아파트 밑에 무슨 뭐 주민 무슨 시설을 한다 바람이라고 하는 걸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진정성 있게 물어봤으면 그 답변이 나왔다 이제 어느 정도 그건 차곡차곡 쌓였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전부 진일보 했겠지. 그거를 요구를 안 하는데 무슨 진정성 있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냐.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기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싱귤레리티를 설정할 만한 그런 욕심도 본인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가졌다 그러면 도지사가 2번, 3번 바뀌어도 뭐 누가 바뀌어도 그거는 계속 유지하고 찾아오면 찾아지겠지. 근데 그런 캠페인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거 왜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야지. 근데 요새 제주 건축이라고 이렇게 뭐 잡지 오는 게 있는데 다 쌈박하고 멋있어요. 잘 졌어요. 아주 구성도 잘하고 틀림이 없어. 아주 우수한 건물들이 많더라고. 근데 저게 정말 제주도인가 하면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것 같아. 그게 싱귤러리티 같아. 꼭 개인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큰 덩어리로 봤을 때도 그 싱귤러리티 받아서 뭐하냐. 그게 결국은 근데 그건 도시에서 내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이건 도시에서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주도라든가 서귀포 시에다가 그걸 지라고 하는 욕심 내서는 안 돼. 이미 도시화됐기 때문에 안 돼. 바람이 그래 보지도 않아. 건물이 건물로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덜 도시화돼 있지만 거긴 관광지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곳에는 실험을 해보나 좀 불이 많으니까 괜히 엄한 도시에다가 잠깐 그런 거 만들려지 말고 그렇지 않은 데다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까지만 했어요. 그게 싱귤러리티 얘기 같아. 뭐 흔히들 얘기했던 그 싱귤러리티 얘기 아니지. 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역성이라고. 그렇지만 그 지역성 따지고 막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면 그게 싱귤러리티지.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오래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장소가 있다고 장소 얘기도 결국 싱귤러리티지.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약간 이상한 직업이야. 잘 되지도 않는 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쉽게 되나? 어렸을 때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진짜 바람이 보이잖아요. 지붕을 이렇게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사실 오키나와 가면은 오키나와는 현대 건축도 하도 이게 비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게 다 이렇게 바람막이 이 구조물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현대 건축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콘크리트 갖고는 안 돼. 나무 갖고 해야 돼. 나무도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강한 나무를 네. 비바람에 맞고 뭔데 그 조절을 어떻게 뚜껑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을 조절해 가면서 어떨 때는 바람을 그런 걸 하려면 나무로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목조 건물이 제주도에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아. 콘크리트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뭐 안도다 너 콘크리트 쫙 벌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보고 좋다고 뭐 왜 좋으냐 그러면 뭐 권투 선수였다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안도다 너 지금 나가면 잘 팔린다잖아. 근데 뭐 옛날에는 훌륭한 건축가로 다 생각했으니까 그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오래 갖고 있는데 좀 무비판적인 것 같아. 이름이 괜찮으면 그 사람은 다 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제 내년부터는 말씀을 주신 게 이렇게 물론 너무너무 올 한 해 저희 너무 행복하게 교수님 강의를 1년 내내 들었는데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슴에 점이게 안 것 같지는 않아. 1년 더 해야 되겠는데 교수님 루이스칸 공부가 아직 덜 됐는데 아니 뭐 이런 책 사가지고 안 읽잖아. 설명한 것 갖고 하지 이 책을 하지 하면 안 돼. 읽어야 돼 이거. 네.
줄 긋고 읽고 생각하고 이 사람 왜 정말 이거 했나 같이 동창해야지. 아니 동업자야 동업자. 미안하지만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동업자가 이런 말씀하셨으면 같은 동업자 입장에서 후배들 입장에서 뭐 같이 줄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하지. 하기 어려울 거야. 시간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하자니 딴 일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잘 안 잡히고. 근데 정말 싱귤러리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하면 그 하나 들이파면요 나머지 거기 다 걸려요. 타고 와서 붙는 거지 뭘 그게 뭐 이 얘기 하나 있으면 따로 있고 뭐 무슨 사전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다 와서 붙는 거지. 사랑이네요. 응? 싱귤러리티가요. 사랑? 일종의. 그러니까 너는 하나뿐이야. 장소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좀 더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낭만적. 인간에 대한, 장소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러면 다 사랑해야지. 사랑은 보편적인 게 사랑이지. 너무 소중해라는, 그러니까 누구든 아까 말씀처럼 소중한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래서 칸이 뭐 칸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이 주장한 거는 그 방에는 그 방에 고유한 빛이 있다. 빛이 없으면 빛은 수시로 변하니까 정말 이 집은 여기에만 들어오는 빛이 따로 있대. 그 생각하는 거야. 그렇구나. 태양이 막 여기저기 오는데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저렇게 있잖아. 요 집에 들어오는 빛은 여기만 들어와. 아니 그 말이 이해가 가? 태양이 얼마나 굉장한 빛을 막 방사해서 전 우주를 향해서. 근데 태양이 어느 쪽에 와 있냐? 그 보면 원래 스티븐스 저 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빛만 여기 들어와. 그 빛은 옆집에 안 들어와. 똑같은 빛이 아니야. 각도가 다른데, 그리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른데. 그러니까 10톤 저톤 간에 고유한 빛이 여기 오는 거지. 그 고유한 빛이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나 고유한 빛이면 틀리겠다. 여기 뭐 대들보도 있고 한데 그 중간에 이제 칸이 벽돌한테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묻는 거가 요 한옥 질 때 저 대들보 맨 처음에 대들보감이 아니거든요. 목재를 보고서 아 얘는 대들보가 되고 싶은가 보다 표현을 하면 대들보감이네. 얘는 무슨 저 석가래감이네 이러면서 그 자연스러운 나무들을 이제 그때서야 결정을 하고 제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슷한 거죠. 너 뭐가 되고 싶니? 근데 전 대들보요. 전 돌이요. 약간 이런 게 한옥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어떤 애들은 껍질만 벗기고 원목을 그냥 올리고 얘는 이제 대들보니까 노출이 되니까 좀 더 깎아줄게 이래가지고 깎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벽돌에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건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벽돌아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벽돌은 조금 그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였지? 제가 목포에 나주에 옛날 일제강점기 때 져진 집을 한 채를 이렇게 좀 실측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재미난 게요. 그 지붕 위에 저 위에 나무 도판에 현치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중요한 게 벽돌 몇 번째 이렇게 쌓는 높이 20 몇 번째에 2층 바닥 슬라브 해가지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이 집은 벽돌이 지었구나. 벽돌의 기준에 따라서 지었구나. 이건 이제 그것도 보면서 그때 이제 또 그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났죠. 이게 벽돌집은 벽돌이 집을 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되게 뭔가 사람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재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싱귤러리티를 이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레버런스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벽돌로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돌 자른다. 온장이 아니고 자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 예. 그런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절대 벽돌 온장서에 자르면 안 된다. 뭐 4, 5토막? 절대. 그 왜 그럴까? 너무 중요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벽돌 한 장이 온장으로 들어가게 그한 놈이 고개 전체야. 그걸 자르거나 뭐 5분의 반으로 자르거나 안 돼. 그럼 벽돌이 아니라 온장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온장 그대로만 들어가서 소리가 난다고. 그거 왜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벽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무생물이지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자르지 않겠다는 거야. 걔는 탈 때 딱 찍어가지고 그걸로 구워서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이거는 건축가 많이 생각하는 고유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줄눈 집어넣었잖아요, 줄눈. 줄눈이 굉장히 러프해. 줄눈 요만한 걸 그냥 퍽퍽 집어넣어가지고 막 찐득이 붙이듯이 막 하는데 그거 왜 했냐? 그걸 이렇게 얇게 칠하면, 얇게 하면은 이게 벽돌이 이게 딱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줄눈을 그냥 퍽퍽 집어넣잖아요? 그럼 막 흙의 성질이 그냥 막 나는 거야. 그럼 그거 왜 그렇게 소중하냐? 이 사람 생각하는 게 그 벽돌이 이 땅에서 났다야. 이 땅에서 이 흙으로 구워서 났다야. 그러니까 그 땅의 연장이다 이거지. 땅의 연장인 놈을 내가 건축가라고 자르거나 이렇게 한 건 안 된다. 그 온장으로 하는 건 내가 설계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끝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쌓다 보면은 틀리잖아요. 쌓는 사람이 뭐 건축가 맨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소문에 자른다는 소문이 들릴 것 같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자르면 막 호령을 한대.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렇겠지. 저건 뭐 하는 짓이냐, 저 영감태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려면 벽돌이 사람은 아니지만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에 버금간다 생각하는 고유성이 있다는 고유성에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기 교회당 거기 성당이 아니지, 개신교니까 거기 제대가 이렇게 있으면 다 벽돌이야. 제대도 벽돌이고 바닥도 벽돌인데 옆에 세례대가 있어요. 세례대가 있으면 이렇게 벽돌로 찢어가면 자기가 내려가 가지고 그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부어줘. 사람은 구석에 들어가면 이렇게 와요. 촛불도 있고 그래. 근데 양쪽 끝에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한 장이 박혀 있잖아. 그 다음 벽돌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 다음 벽돌은 여기 있고 다음에 툭 튀어나와 있어. 끼쭉한 건데 그거 잘못하면 꼭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근데 안 잘랐다고. 그거 왜 안 잘랐을까? 그거는 알 길이 없지. 그거 왜 안 잘랐을까? 나는 그거 봤을 적에 성경에 하느님께서는 꺼져가는 신지도 안 꺼트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더라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끝까지 끄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벽돌이 한 장이 난달난달 붙어 있잖아. 그거 안 자른다. 그 녀석은 그걸로 중요하다. 비록 어떤 몸속에 튼튼하게 박혀 있지만 아슬하게 박혀 있지만 그래도 걔는 그것이기 때문에 안 자른다. 그것도 싱귤러리티지.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벽돌에 이게 삐죽하니 나와 있는 양쪽 끝이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뭐지? 김밥을 얘기하자면 끝자락에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단무지도 나오고 뭐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지 못해. 나는 그거 보면서 세례라고 하는 거를 벽돌로 세례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난 영성적으로 보였다 생각해. 그 벽돌 끝자락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벽돌을 보고 그게 자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가지런히 한 것보다. 멋도 있어 또. 그런 거 보면 뭐 건축가라고 하는 게 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싱귤레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음 얘기도 했습니다. 방?
방도 싱귤러리티니까 있는 거지. 아, 똑같은 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 잠깐 얘기하지만 미스가 좋은 건 또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눈의 관점만 따지면. 근데 루이스 칸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는 방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뭐 하나인데 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각자 다니면 사람이 이제 칸이 보기에 그런 그 미스의 공간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독립적인 느낌이 못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그냥 일원으로 이렇게 있는 공간이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가서 식사를 한다, 밥을 먹는다. 이런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루이스 바라간 집에 있는 바라간 자택에 있는 식탁의 조명. 거기에 밥을 먹으면 느낌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 그 바라간 주택의 그 식탁에 조명이 딱 있고, 천 하나 쫙 깔고, 혼자 사는데, 뭐 밥도 지가 해 먹고, 그게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식탁 보면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의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의자? 의자의 싱귤러리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 그냥 사와? 10개 사와, 그냥. 청소하다 보면 의자가 뒤죽박죽 되지. 이 의자가 일로 오고 절로 와. 아버지는 이 의자 앉았다 저 의자 몰라. 왜냐하면 다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의자를 따로 만들어. 이렇게 생긴 건 아버지 의자야. 다 지멋대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이건 누구 거라고 하는 게 딱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똑같이 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의자의 다리가 어떻게 놓이느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브로이어 의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땅에, 바닥에 딱 맞는 그 지점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딱, 지점이 의자가 딱 만나는 그 데에서는 이렇게 툭 하고 놓였다는 느낌이 난다고 탁 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영국이나 어디서 만든 의자나 이런 걸 보면 옛날 의자는 서 있는 의자가 없다고 툭 하고 거기에 자리를 점하고 있지. 그럼 의자의 싱귤러리티는 어떤 게 있는가? 가구점에서 사는 거 하나 쓰고 나누어 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공간 전체를 해서 똑같은 의자를 놓는 게 많은가? 각 쓴 사람의 주인의 그걸 봐서 그 사람을 대시는 거죠. 이 의자는 김원천 소장 거, 이거는 김광현 거, 항성은 이 의자만 앉아. 김광현이 죽었어. 그럼 이 의자가 그를 대신하는 거야. 왜냐하면 신체하고 가장 가까운 가구는 의자거든. 의자의 의미가 뭐냐? 의자는 엉덩이 대고 앉는 게 아니라고. 가구 중에서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의자라고. 엉덩이한테 벌써 차지하는 봄에 대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 물론 침대는 뭐 말로 없이 자는 거니까 침대는 빼고 나머지 가구 보면 저 도구들 보면 다 손에 쥐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조금이지만 사람의 몸하고 맞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의자다 이거죠. 그럼 의자를 어떻게? 의자는 대신하는 거잖아. 대신하지 않으면은 왜 저 왕이 뭐 아무런 의자에 앉지 왜 왕좌에 앉아? 아무런 의자에 앉으면 되잖아. 근데 의자가 사실은 실내의 그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 다르고 이게 다 신체에게 굉장히 가까운 거니까 준신체 해당되는 게 의자다 이거지 이게. 싱귤러리티 문제는 정말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생각을 계속하면 이제 뭐가 약하냐면 아까 정보, 무슨 아까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에 이제 약하지. 어디나 있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거 하게 되면 그 지점에선 좋은데 소위 말해서 이 시대는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맞춰갈 거냐? 아니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문제도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신념이 굳어지려면 그 논거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좋아서 뭐 내 맘대로 이건 안 돼.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뭘 하자 그래가지고 네이버, 그다음에 EBS, 그다음에 서울대 셋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각 대학마다 뭐 학과들이 다 다르니까 물리학도 나오고 종교학도 나오고 막 뭐 재료공학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50분 안에 하래, 50분 안에. 근데 테마가 10개로 쪼개래. 질문이 항상 10개. 그러니까 대개 5분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가 탁탁 끝나야 돼. 근데 나 처음에 쉬운 줄 알고 했더니,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시간도 많이 가고. 처음에 이제 한 게 건물과 건축이랬어요. 여기서 많이 얘기하던 거예요. 건물과 건축은. 근데 그걸 왜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이유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건축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고매한 것으로 본 나머지 건물을 우습게 보고 한다. 근데 건물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건축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뭐 용어 정리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영어로 아키텍처였다. 아키텍처를 번역한 게 건축이었다. 우리나라 논리는 이거죠. 일본 놈이 졌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영조를 하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 때가 있었다. 또 거기에 또 아무도 반응도 안 했어요. 다들 옳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야. 말을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오던 결과 건축이란 말이 괜히 전문하는 사람들이 틀어놨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오는 사람, 바깥쪽에서 보면 건축이 저기 번역어가 좀 이상한 거래.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래.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건축의 지위가 한바탕 또 내려갔다고 봐야지. 역사하는 사람이나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거의 유행어처럼 말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래서 건축이란 말이 일본에서 어떻게 그것이 정해졌는가를 살펴봤어.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동경 제국대학 있을 적에 뭐 조가학회가 뭐 건축학과로 바뀌면서 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들어온 거를 쭉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용어를 번역하려고 한 300년 동안 그 말을 찾으러 다녔다 이거지. 거꾸로 질문 1. 우리는 찾으러 다녔는가? 그들은 찾았다고.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그 얘기를 그 강의 시간에 했어요. 네. 그 5분 안에 한 거예요. 5분 안에. 건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뭐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요약인데요.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뭐였더니 건축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 소리, 학이자 학.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 이제 영어로는 이제 건축이 아키텍처가 그리스 말로 아키텍토니케 테크네 이렇게 쓴 거라고. 아키텍토는 건축가야. 텍토니케는 건축가의. 테크네는 테크놀로지는 아니야. 테크놀로지와 거기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도 아니고 테크놀로지는 한 사람이 만들면 통전이 만들지 똑같아야 돼. 근데 같을 수가 없는 뭔가 있어.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테크네라 그랬다고. 테크 썼다고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의 손과 그 기술이 이게 일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론과 그 사람의 손의 실무가 일치되어 있는 걸 테크네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만 가지고 있던 문제, 그 기술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번역하니까 건축가가 구사하는 테크네야. 그게 아키텍처야. 그게 영어로 번역한 게 그게 아키텍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된 게 일본이 포르투갈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키텍처란 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자기네들이 그 옛날에 집 짓는 방법이 아니야. 근데 말은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스미가네노 가꾸. 스미가네가 뭐 스미는 먹줄이고요. 가네가 이렇게 직각으로 있는 게 가네예요. 직각 곱자. 그러니까 먹줄을 치는데 곱자를 써가지고 하는 뭔가 학문이라고 학이라 썼어. 학. 그러니까 테크네를 학이라 번역한 거야. 뭔가 이게 대단하게 보여. 그게 쓸 말이 없으니까 그걸 학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스미가네노 학구 이렇게 가꾸라고 썼다고. 스미는 먹줄을 똑바로 제대로 규격에 맞게 법칙에 맞춰서 이게 가네란 말이야 이게. 그게
얘기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여러 가지 찾았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축술, 건축학, 조가 뭐 이런 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신문에 나온 거, 사진에 나온 거 이걸 전부 다 그 자른 거예요. 몇 년에 나와서 몇 년에 했고 뭐야 그래서 나중에 이 말이 안 되니까 하나씩 도태되는 말들이 있는데 건축이란 말이 축건이라는 말은 나는 건축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건축이 되면서 요게 살아남았어. 근데 건축은 세우고 쌓잖아. 그거 갖고 하기에는 테크네란 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건축술 그랬다고. 술. 건축술이라 그러니까 마술. 뭐 이러니까 술이 뭐야? 웃기는 거 아니야? 그 재주 피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테크네를 번역한 거를 한자로 미술할 때 쓰는 술자 있죠. 그 술자 써서 건축술 그랬다. 그러니까 아키텍토닉의 테크네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건축술 갖고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말인데 그게 건축학이야. 아까 스미가네노 가쿠, 가쿠가 학이니까 그 학이 여기 와서 붙은 거야. 그래서 두 말이 생겼어. 조각가하고 다른 게 건축술, 건축은 이제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테크네가 설명해야 되니까 건축술, 건축학이 됐다고. 술도 되고 학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강의 시간에 이 얘기했어. 의학과 의술이 다르다. 의술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건축술은 못 알아들어. 의사들이 의학 갖고는 안 된다. 의술이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한다고. 뭐야? 금방 이해하죠? 근데 건축술은 왜 이해 못 하는 거야? 그게 건축가가 학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실히 증명하는 거야. 의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학이야. 의학은요,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키텍처, 그럼 뭐라고 써있죠? Art or Science of Building. Art or Science. Art 또는 Science. 그러니까 아트이기도 하고 사이언스도 해. 이게 테크네라는 거야. 구분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오어야. 근데 빌딩이야. 짓기를 해야 되는데 짓기를 하는데 그게 아트도 되고 그게 사이언스도 돼. 그 두 개를 합친 말이 테크네야. 그 아트와 사이언스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냐? 건축술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 그 술이라 그러면 다들 웃잖아. 건축술? 또 영조 또 이러겠지. 또 어떤 인간은. 뿌리가 없는 인간이니까. 함부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의술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 의학은요. 사이언스예요. 의술은 사람의 마음이 가가지고 진중한 장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장이란 말이 난 참 잘 듣다는 게 장자가 무지 중요한 거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된다. 그게 나온 게 그래서 건축술과 건축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술이 졌어. 그래서 일본이 건축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축학이 생긴 거야. 건축학이라고 할 때 학은 뭐냐면 학문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테크네란 말입니다. 그 테크네란 말이 끝자락에 그 번역은 뭐 일본 사람들이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 아니라서 똑같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만 아무튼 그 뜻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연원을 모른다고. 옆 나라에서 했다는 것도 공부도 안 한다고. 그리고 비방만 한다고. 비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는 인간이 두세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없어. 내가 대학교를 71년도에 들어왔어. 그때 건축공학과였어. 그때만 건축공학에서 공짜를 빼야 되는데 건축학과야 되는데 왜 건축학이 학과가 중요한가? 그때만 몇 년 됐는데 서울대학교가 건축학과라서 다 건축학과 바꿨어. 건축학과로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야. 그 중요한 거 이유도 확실치가 않더라. 그런 일이 왜 생기냐? 때가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학이 생겨. 전반적으로 건축사를 공부 안 하잖아요. 책 안 읽잖아요. 그 그리기 바쁘잖아요. 그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돼. 그런데 비트리우스가 뭐라 그랬어? 건축서 일서 1장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된다고. 이론만 하면은 그 건축가는 일루전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론을 모르고 실무를 하게 되면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런 데리케이트한 그 두 개 있잖아요.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 일루전에 빠지고 그 두 개가 합친 게 테크네야. 그래서 그게 갈라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가 아니라 갈라질 수가 없는 거지. 공과대학내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컬리지 오브 테크놀로지. 그런데 건축가만 공짜를 빼고 학과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주장을 하려면 학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을 잘 다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지. 학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근데 뭐 어떻게 된 연원도 모르고 자기가 평생을 두고서 하고 있는 그 말의 연원도 따지고 따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빈정거리지 않느냐 이거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실천했다는 무기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건축학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학문으로서 학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저 교수님은 건축학회 뭐 이러면서 갑자기 학교에 있다는 사람이 왜 학을 낮춰보는가.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벌치는지 그 건축학의 학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테크네네. 테크네란 말이 중요한 거라고. 그거 아까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테크네를 가진 사람이 뭐냐. 예를 들어 같은 대패를 가지고 목수가 똑같은 재료를 주고 이 테이블을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5명이 깎았어. 응? 시스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하라 해서 달라. 왜 다른가? 테크네가 다르다 이거지. 테크네가 달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집도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줘가지고 똑같이 현상 설계냈는데 다 달라. 왜 다르냐? 테크네가 다르다고. 똑같으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다른 답이 나오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다른 답이 나오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하고 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야. 다른 답이 나오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되는 거다 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금방 가버려.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절대 생각하면 돼. 각자 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인가요? 뭐 따지고 보면 다양하다고 봐야겠지. 다양하다는 말은 너무 최근에 보면 버라이어티하게 들리니까 좀 그렇고 싱귤러리티니까. 그건 중요하네. 그 정말 꼭 건축을 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 가톨릭 신자라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복음서에 예수님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양을 짊어지고 그 목자는 온다. 짊어진 걸 보면 걔 양이 걷지를 못하는 거지. 걷지를 못하니까 양이 짊어져. 양 무거워요. 그게 금방 하는 게 아니야. 보기만 해도 무거운데 그걸 들고 온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 그럼 99마리가 이제 양우리에 있었어. 쟤는 별 볼 일 없는 앤데 말이지. 저렇게 목자가 가서 말이야. 직접 해주고 말이지. 우리는 우리에 가만히 있는데, 응? 왜 우리는 사랑해주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불만 느끼가지고 어떤 한 마리가, 한 마리 더 100마리가 됐어. 애답을 했다 나도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갔어. 나갔을 때 목자는 어떡할까? 요놈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갔구나. 라고 했더니만 낭떠러리에 또 떨어졌다. 그러면 목자는 그걸 한다. 그러니까 낭떠러리에 떨어졌으니까 낭떠러리에 떨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데리고 온다 그랬거든. 근데 그때만 그걸 알고 있던 100마리가 98번째, 97번째, 96번째 한 번씩 다 했다. 그때 목자는 어떡하냐? 100번 다 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게. 왜 그걸 했느냐? 근데 농담처럼 하는데 첫째 나간 애는 털이 많아서 못생기긴 했는데 걔가 털이 좋아. 그래가지고 발로 차려고 그랬는데 털이 좋아서. 그 다음 놈은 털이 안 좋은데 근수가 잘 나가. 고기로 괜찮아. 한 놈은 이뻐.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 100마리의 하나하나가 모두 싱귤러리티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일을 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싱귤러리티지. 그런 것처럼 어떤 땅이 있다. 이 땅이 땅 쪼가지가 주어진 건데 이 땅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데다. 못생겼다. 못생겼더라도 잘 고치면 이 좋은 땅 좋아진다. 어떻게 고칠까요? 건축물로 손을 대면 이 땅이 갑자기 값이 확 올라갑니다. 값어치가. 그래서 설계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창을 이렇게 해도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무지하게 많냐. 근데 그 개네 주택의 집이고 이게 주택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나 약한 아이들에게 뭔가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베푸는 거라고 만약에 이야기 논점을 좀 바꾼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심각해지지.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거다. 뭐내 하면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또 달라잖아요. 그리고 그 오는 사람 싱귤러리티를 다 가정하고 산다. 그게 프로그래밍이라고. 근데는 그렇게 안 했다고. 100명이면 그냥 100명이지. 뭘 100명이 뭐 1 곱하기 100이야. 100이 하나지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지 뭘. 그게 건축 계획학이었다 이 말이야. 다음 시간에는 네. 다음 시간에는 요 책이 있어요. 건축 강의 7권. 질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1장 건축의 요소. 건축의 요소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주로 다른 게 뭐 요소가 어쩌다 그 앞에 좀 썼고 지붕, 바닥, 벽, 기둥, 문, 창, 계단, 천장, 뭐 기타 등도 또 있겠지. 요까지만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한다고. 이거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8개월은 할 것 같은데 1년 반 가겠다. 2년 반 하셔야죠. 네? 1년 반 가겠다. 네. 2달에 한 번 하는데 처음에 지붕. 지붕을 하는데 지붕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요 책에 다 쓴 건데 이 이상은 난 못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얘기를 들어서 요거 증거판 내고 싶은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내용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붕이 뭐냐. 근데 텍스트는 요거 갖고 요거 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를 더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2달 동안 나에게 지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붕은 뭐에 쓰는가, 지붕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대학교에 강사가 돼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정말 건축가로서 내가 지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결과치를 얘기하시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자기네 그거 할 때는 그냥 와서 말로 하지 말고 슬라이드 5장, 10장 만드시라고. 그래서 이 10명이 동안 100장이 되겠죠. 10명이 나와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5분 발표를 하고 얘기 끝나고. 그러면 공부가 되는데 아 지붕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렇지 누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대야 이게 지금 질문하니까 질문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그게 자기 거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래야지 버틴다. 그래가지고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였어. 근데 이게 하시기 바래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옥을 많이 할 기회가 많고 그러니까 한옥의 지붕은 무엇인가? 지붕 보니까 뭐 이걸 석가래라 합니다. 이걸 뭐랍니다. 용어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본래 본 뜻이 뭐여야 된다 생각한다.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니 한국의 지붕은 뭐 다르다든지. 뭐 이런 거를 찾으란 얘기지. 뭐 이 기울이 있으니까 만들기 어떻게. 그거는 저 참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이 있어야 되고 자기도 나처럼 하듯이 찍은 사진 어디서 갖고 온 거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누굴 보이면 사진 좋아야 돼. 네. 스캐닝도 깨끗이 해야 돼. 안 되면 이제 뽀샵도 해야 돼. 이렇게 깨끗이 딱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자기 거가 되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근데 그게 그래야지 남는데 그게 없으면 그걸 안 만들면 나머지 다른 사람 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나머지 사람 것도 귀에 들어오고 비판력이 생기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1년 동안 해보시라. 예. 그리고 정말 설계할 때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닌가. 지붕이 뭐냐. 뭐 어원을 따지라. 뭐 그건 상식이고 그거가 끝이 아니고 지붕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나는 저기 지붕에다가 뭐 했어요. 이런 거 얘기하죠. 지붕이 하늘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데야.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 다락방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기 딸들이 무슨 세븐 어쩌가지고 저기 그 속에다가 7명의 딸들이 전부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작은 아씨. 거기 왜 거기 그 다락방에 왜 들어가냐고. 다락방 왜 좋아하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슐라르가 좋다. 그게 아니라 정말 왜 좋아하냐 이거지. 그럼 올라가 봐야지. 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그 하늘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접점이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바깥쪽에 외관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이야. 왜냐하면 지붕 여기 저것도 똑같이 써야지. 그다음에 난로 굴뚝도 서양 보면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는 풍경이 바깥쪽에 주어잖아요. 근데 안은 보면은 굉장히 사적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공적인 것과 아주 사적인 물이 만나는 거기에 있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생각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래야지 그게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나오지. 그거 없이 지붕은 뭐 석가래 놓고 기와시고 하는 겁니다. 하시란 말이야.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뭔가 그 다음에 새로운 지붕에 관한 생각들이 나오고 지붕은 항상 그러면 지붕이들 이거는 지붕인데 똑바른 건 뭐예요? 평지붕이라 그러잖아. 평지붕은 지붕이 아니야. 슬라브지. 평지붕에 영어 있어요? 프렛 루프? 그런 거 없어. 그냥 루프탑이야. 루프탑이라고. 루프가 탑이 있는 거지. 무슨 영어도 이상해. 그 보면 뭐 그런데 이상하다 느낀 거 같고서 지붕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그래야지. 그러면 한옥을 어떻게 짓고 한옥만 짓나? 딴 집은 지붕 안 짓고 맨날 한옥만 짓 건가? 또 그게 보면 또 다른 생각도 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붕 생각할 거 많아. 그러니까 건축가가 설계하면서 지붕, 벽, 뭐 이거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어? 제가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이 책처럼 쓴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훨씬 많아야지. 벽이니 지붕이니 뭐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이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요소를 분명히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기초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텐데 왜 이거 하나 쓴 책이 없나 하는 생각이 거꾸로 드니까 내가 읽으면서 참 열심히 잘 썼다. 요거 하나 갖고 쓰는데 더 할 걸.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참 중요한 내용을 생각해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좀 여기 안 오신 분들 다 동참해. 그러니까 20명 이상 안 모이면 안 한다고.